여러분이 매일 쓰는 토스, 송금 한 번 할 때마다 이 회사는 은행한테 400원씩 수수료를 냅니다. 하루에 수백만 건이 일어나니까 계산해 보세요. 매일 수십억 원이 그냥 증발하는 구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2024년 매출 2조 원을 찍으면서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흑자를 냈다는 겁니다. 대체 어디서 돈을 버는 걸까요? 오늘 그 비밀을 전부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제대로 해드리려면 먼저 착각부터 깨야 해요. 토스를 인터넷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카카오뱅크랑 비슷한 거 아니냐고요. 완전히 다릅니다. 토스의 본질은 은행이 아니에요. 금융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켜지는 앱. 이게 핵심입니다. 네이버를 생각해 보세요. 네이버가 신문사인가요? 아니죠. 기사를 직접 쓰지 않아요. 여러 언론사의 기사를 모아서 보여주는 플랫폼이에요. 쿠팡도 마찬가지예요. 쿠팡이 직접 물건을 만듭니까? 아니죠. 판매자들의 상품을 모아서 보여주는 중개 플랫폼이에요. 토스도 정확히 똑같은 구조입니다. 여러 금융사의 상품을 한 곳에 모아 보여주는 플랫폼인 거예요. 기존 은행은 돈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곳이에요. 예금 넣고 대출 받고 통장 만드는 곳이죠. 근데 토스는 다릅니다. 대출 어디서 받을까? 보험료 많이 내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제일 먼저는 앱이 토스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수조 원짜리 차이예요. 토스를 만든 사람 알고 계세요? 치과 의사였습니다. 이를 뽑던 사람이 금융혁신을 일으킨 거예요. 이승건 대표란 분인데요. 서울대 치대를 나와서 삼성의료원에서 일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창업에 뛰어들었고 8번을 실패했습니다. 직원 월급도 못 줄 정도로 힘든 시절을 보냈죠. 그리고 9번째 도전이 간편 송금 서비스였어요. 그게 바로 토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은행을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은행보다 먼저 열리는 앱을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은행을 위협하는 거대한 플랫폼.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송금 수수료가 무료인데 이 회사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토스가 착해서 수수료를 안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실제로는 엄청난 돈이 나가요. 우리가 토스로 송금할 때마다 토스는 은행에 건당 400원씩 수수료를 내거든요. 커피 한 잔 값이 송금 10번이면 날아가는 거예요. 하루에 최소 수백만 건의 송금이 일어나니까 하루에만 수십억 원이 그냥 증발합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평생 무료를 선언했어요. 우리한테 돈을 안 받으니까 마케팅에 미끼 상품이라는 게 있어요. 마트에서 계란을 원가 이하로 팔잖아요. 계란만 보면 손해예요. 근데 계란 사러 온 사람이 라면도 사고 우유도 사고 과자도 삽니다. 계란은 미끼인 거예요. 사람들을 매장 안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거죠. 토스의 무료 송금이 정확히 그겁니다. 송금으로는 돈을 못 벌어요. 오히려 손해죠. 근데 송금 때문에 사람들이 앱을 깔고 앱을 열면 다른 서비스도 보게 되고 그 과정에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럼 진짜 돈은 어디서 버는 걸까요? 대출 중개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대출 받아야 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예전에는 국민은행 가서 금리 물어보고 신한은행 가서 한도 확인하고 하나은행도 들러봐야 했어요. 서류도 여러 개 준비해야 하고요. 근데 토스에서는 한 화면에서 전부 비교됩니다. 어느 은행이 금리가 낮고 어디가 한도가 많이 나오는지 한눈에 보이거든요. 여기서 핵심이 뭔지 아세요? 토스는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토스는 연결만 해줘요. 근데 연결해준 대가로 은행한테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고객 한 명 데려다 줄 때마다 돈이 들어오는 구조예요. 토스가 대출 중개 시장 점유율 1위거든요.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도 계속 1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사람들이 대출 받을 생각이 나면 제일 먼저 토스를 켜니까요. 첫 번째로 켜지는 앱이 선택권을 갖는 겁니다. 보험도 완전히 똑같은 구조예요. 토스에서 내 보험 점검하기 해보신 적 있으시죠? 눌러보면 내 보험이 쭉 나오면서 또래 평균이랑 비교해 줍니다. 당신은 암 보장이 부족하다, 실손보험료를 너무 많이 낸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서 슬쩍 추천을 해요. 이런 보험 어떠세요? 하고요. 여기에 심리학이 들어갑니다. 내 보험이 부족하다는 걸 보여주면 사람들이 불안해지거든요. 불안하면 행동하게 돼요. 그래서 추천받은 보험에 가입하면 토스가 보험사한테 수수료를 받습니다. 토스가 보험을 만든 게 아니에요. 보험사 상품을 연결해 준 것뿐인데 돈을 버는 거예요. 카드 추천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스가 당신한테 딱 맞는 카드라면서 추천해 주잖아요. 이 카드는 커피 할인이 잘 되고 이 카드는 주유 할인이 좋고요. 근데 이게 순수한 친절일까요? 여러분이 그 카드를 발급받으면 카드사가 토스한테 수수료를 줍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토스는 돈을 빌려주지 않아도 대출이 일어날 때마다 돈을 벌어요. 보험을 팔지 않아도 보험이 팔릴 때마다 돈을 벌고요. 이게 중개 플랫폼의 힘입니다. 부동산 중개소를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 중개소는 집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집이 팔리면 돈을 법니다. 왜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을 연결해 줬으니까요. 소개하고 보여주고 계약하게 만들면 수수료가 들어오는 거죠. 토스도 정확히 똑같은 구조예요. 은행 상품, 보험사 상품, 카드사 상품을 가져다 놓고 보여주는 겁니다. 고객이 선택하면 연결해주고 수수료 받고요. 재고도 없고 창고도 필요 없고 위험도 없어요. 연결만 하면 돈이 들어옵니다. 다음은 광고입니다. 토스 앱에 혜택 탭 있죠? 들어가 보면 만보기, 행운 퀴즈, 라이브 쇼핑, 이번 주 미션 이런 게 있어요. 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만보기 하면 포인트 주고 퀴즈 맞히면 돈 주고요. 근데 이게 전부 광고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구조가 이렇습니다. 우리한테는 포인트를 줘요. 몇십 원, 몇백 원이요. 근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광고주가 내는 겁니다. 우리가 만보기를 하면서 광고를 보잖아요. 그 광고비에서 일부가 우리한테 포인트로 오는 거고 토스는 중간에서 수수료를 떼고요.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보통 광고는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유튜브 광고 스킵 버튼 누르려고 5초 기다리잖아요. 근데 토스는 광고를 혜택으로 포장했습니다. 광고를 보면 돈을 준다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찾아오는 거예요. 혜택 탭을 매일 들어가는 사람이 700만 명입니다. 광고를 보러 700만 명이 자발적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광고주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2,500만 명이 매일 여는 앱이에요. 그것도 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금융 앱을 쓰는 사람들이니까 소비력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광고할 수 있다. 광고주들이 줄을 섭니다. 2022년 9월에 광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금융 앱치고는 늦은 편이죠. 근데 1년 만에 월 매출 123억 원을 찍었습니다. 전년 대비 200% 성장이에요. 지금은 통신사, 게임회사, 화장품 브랜드, 자동차 회사까지 1,500개가 넘는 브랜드가 토스에 광고하고 있어요. 재밌는 사례가 있습니다. 토스에 라이브 쇼핑 복이라는 게 있거든요. 라이브 방송 보면서 물건 사는 건데 토스에서 이걸 하면 1시간에 15만 명에서 30만 명이 들어와요. 한 번은 고양이몰에 20% 할인 방송을 했는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집사님들 10시에 토스 라이브 하세요. 이러면서 퍼진 거예요. 광고인데 사람들이 서로 알려주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토스가 설계한 구조예요. 광고인데 광고 같지 않게 혜택처럼 느껴지게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고 오히려 찾아오게 만든 거죠. 기가 막힌 설계입니다. 마지막으로 토스는 직접 금융업도 합니다. 이건 남의 상품 파는 게 아니라 자기 상품을 파는 거예요. 토스증권이라고 들어보셨죠? 주식 거래하는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해외 주식 한 번이라도 사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토스증권이 해외 주식에서 벌어들이는 수수료가 연간 2천억 원이 넘어요.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요. 해외 주식 수수료 수익 기준으로 토스증권이 업계 2위예요. 미래에셋증권 다음입니다. 수십 년 된 증권사들을 4년 만에 추월한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컸을까요? 일단 앱이 쉬워요. 기존 증권사 앱 써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복잡하고 어렵고 용어도 어렵잖아요. 근데 토스증권은 진짜 쉽게 만들었어요. 주식 처음 하는 사람도 몇 번 터치하면 미국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MZ세대한테 엄청나게 먹혔던 거예요. 토스뱅크도 있어요. 이건 진짜 은행입니다. 예금 받고 대출 내주는 은행이에요. 여기서는 이자 차익으로 돈을 벌죠. 싸게 예금 받아서 비싸게 대출 내주는 거예요. 전통적인 은행 비즈니스입니다. 토스페이먼츠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온라인 결제 대행이에요. 우리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결제할 때 토스페이 결제라고 뜨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토스페이먼츠가 처리하는 겁니다. 결제할 때마다 수수료가 발생하고요. 이걸 다 합치면요. 중개 수수료, 광고 수수료, 금융업 수익, 이게 합쳐져서 2024년에 매출 2조 원이 나온 거예요.
영업이익 907억 원, 창사 이래 첫 흑자입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토스는 송금으로 돈을 벌지 않습니다. 송금은 미끼예요. 사람들을 앱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일단 들어오면 대출 비교하고 보험 점검하고 카드 추천받고 그 과정에서 토스는 계속 수수료를 법니다. 거기다 매 앱을 열게 만들어서 광고도 보여주고요. 그러면서 직접 증권, 은행, 결제 사업도 해요. 공짜는 없었던 겁니다. 공짜처럼 보이게 설계했을 뿐이에요. 구조는 알겠는데 그러면 시중은행들은 왜 이걸 못 따라 할까요? 시중은행들도 다 알아요. KB도 알고 신한도 알고 하나도 우리도 전부 알고 있습니다. 이 은행들이 주주한테 보고하는 공식 문서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인터넷 은행 확대가 위협 요인이라고요. 공식적으로 겁먹었다고 써놓은 거예요. 경쟁 심화, 고객 이탈 우려된다고요? 실제로 따라하기도 해요. 토스뱅크가 환전 수수료 평생 무료를 내놓으니까 시중은행들이 줄줄이 따라했거든요. 근데 못 이깁니다. 왜 그럴까요? 은행은 태생적으로 느려요. 직원이 수만 명이고 지점이 수천 개예요. 새로운 서비스 하나 내려면 회의하고 결제받고 규제 검토하고 몇 달이 걸립니다. 토스는 며칠이면 새 기능을 내요. 테스트해보고 안 되면 바로 빼고요. 속도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은행한테 앱은 부속품이에요. 은행의 본업은 창구에서 일어나거든요. 큰 대출, 기업 금융 이런 건 다 오프라인이에요. 근데 토스는 앱이 본체입니다. 지점이 없다는 게 약점이 아니라 강점인 거예요. 오프라인에 투자할 돈을 전부 앱 개선에 쏟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건 속도 문제가 아닙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따로 있어요. 은행은 고객을 계좌로 봅니다. 이 사람 잔고가 얼마지? 예금이 얼마고 대출이 얼마지? 이런 식이에요. 근데 토스는 고객을 행동 데이터로 봐요. 이 사람이 뭘 하려고 하지? 대출을 알아보나? 보험을 바꾸려고 하나? 주식에 관심이 생겼나? 계좌는 한번 열면 끝이에요. 근데 행동은 매일 발생하죠. 매일 발생하는 행동을 잡아야 매일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숫자로 보면 확실해요. 인터넷 은행 3사 주담대 잔액이 전년 대비 71%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4대 시중은행은 3.3% 늘었고요. 경기장이 다른데 같은 경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은 어디까지 갈까요? 토스가 바꿔놓은 게 있습니다. 금융의 시작점이 은행에서 앱으로 넘어왔어요. 예전에는 돈 문제가 생기면 은행에 갔어요. 창구에 가서 상담받고 서류 내고 기다리고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돈 문제가 생기면 일단 토스를 켭니다. 거기서 비교하고 고르고 신청까지 해요. 은행은 그냥 뒤에서 상품을 제공하는 역할로 밀려난 거예요. 이게 왜 무서운 건지 설명해 드릴게요. 사람들이 은행 앱은 한 달에 몇 번 열어요. 월급 들어왔나 확인하거나 이체할 때 정도죠. 근데 토스는 매일 엽니다. 만보기 확인하려고, 오늘 혜택 뭐 있나 보려고, 내 자산 얼마인지 보려고요. 매일 여는 앱이 선택을 지배합니다. 금융의 권력은 금고에 있지 않아요. 첫 화면에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열리는 앱이 이기는 거예요. 토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IPO를 준비하고 있어요. 기업 공개요. 미국 나스닥 상장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토스증권은 미국에서 직접 주주 중개 서비스를 하려고 브로커딜러 라이컨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승건 대표가 이렇게 말했어요. 국민 슈퍼앱에서 글로벌 슈퍼앱으로 가겠다고요. 물론 장밋빛만 있는 건 아닙니다. 토스뱅크 소상공인 대출 부실 채권 비율이 3.2%예요. 좀 높은 편이죠. 결제 대행 자회사인 토스페이먼츠는 아직 적자고요. 시중은행들도 반격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슈퍼앱 만들겠다고 하고 수수료 경쟁도 하고 있어요. 토스가 앞으로 계속 이길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는 확실해요. 은행의 경쟁자는 더 이상 은행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일까요? 토스는 은행을 만든 게 아닙니다. 은행을 자기 앱 안에 입점시켰어요. 마치 쿠팡에 입점한 판매자처럼요. 그래서 은행보다 먼저 열리고 은행보다 자주 열리게 된 겁니다. 이게 토스가 이긴 이유예요.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가장 자주 여는 금융 앱은 뭔가요? 그 앱이 이미 여러분의 금융 판단을 대신하고 있지는 않나요? 대출 받을 때 그 앱이 추천해준 상품이 정말 최선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제일 먼저 보여줬으니까 선택한 걸까요? 앞으로 금융은 점점 더 편해질 겁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어질 정도로요. 비교도 알아서 해주고 추천도 알아서 해주고 신청도 몇 번 터치하면 끝나죠. 근데 그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 안 하고 선택하는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편리함의 대가로 우리가 뭘 내주고 있는지 그건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